안녕하세요. 올해 32살의 여자입니다. 가끔 드라마를 볼 때 저 정도의 막장 스토리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드라마가 다들 하나쯤 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살았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쩌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으실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어릴 적 기억이 또렷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제 삶이 기구해서 그런 걸까요? 전 정말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싸움을 하루 걸러 한 번씩 보면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성인이 된 지금도 그 누구보다 눈치 빠르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사는 편입니다. 제 어릴 적 집안 형편은 부족함이 너무 많은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와 아빠는 매일같이 싸우곤 하셨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저는 그나마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만 일찍 태어나서 집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외롭게 자라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씩 들긴 합니다. 부족했지만 평범하게 살아오던 어느 날 엄마는 돈 때문에 아빠에게 너무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제 기억에는 엄마는 많이 아픈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나는 뭐 밖에서 고생 안 하는 줄 알아? 그러는 당신은 내가 이 아픈 몸으로 집에서 애 돌보고 하루 종일 하는 거 없이 노는 줄 알아? 어쩜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곧 있으면 애 유치원도 보내야 하는데 고작 가진 생활비가 8만 원이 뭐야?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누군 돈 안 벌고 싶어서 안 벌어? 몸 아프다는 핑계 좀 그만하라고. 나도 똑같이 힘들고 아픈데 당신은 하루 종일 몇 번을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거야? 엄마는 평소에도 몸이 약하셨지만 저를 키우면서 점점 앙상해지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며 속은 상했지만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만 서로를 위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누구나 같은 생각이겠지만 가정 내 불안은 대부분 90% 이상이 재정 문제가 아닐까요? 그놈의 돈. 너무 지긋지긋했으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엄마 아빠의 싸우는 대화 소리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에 선명할 뿐이죠. 그럼 당신이 민경이를 낳지 말자고 하던가. 괜히 팔자에도 없는 애새끼 낳아서 당신같이 돈 몇 푼 없는 남자 만나 고생하고 이게 뭐예요? 내 인생에 바닥치는 건 당신 만난 이후야. 애 있는 데서 지금 말 다 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경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난 앞으로 당신이랑 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당신 나가요. 나가서 돈을 주워오든 사람을 때려서 뺏어오든 당신 알아서 하라고요. 이러다 우리 셋 쫄쫄 굶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짐 싸서 나가라고요, 당장.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집 나가서 돈 벌어오면 민경이는 내가 키워.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 민경이 자라게 놔둘 수 없어. 이혼 도장 당장 찍고 그런 줄 알아. 반복되는 싸움에 지친 아빠는 저와 엄마를 놔두고 돈을 벌기 위해 먼 지역으로 떠나셨습니다. 엄마와의 반복되는 싸움 끝에 이혼을 하신 후에 떠나신 거죠. 엄마는 그 이후부터 점점 더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결국 병상에 누워버리셨어요. 그나마 엄마의 버팀목이었던 외할머니도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내가 마지막으로 본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뚜렷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온기를 느껴보려고 했지만 차가워진 엄마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전 몇 번 본 적도 없는 엄마 아는 동생인 어떤 이모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로 먼저 간 거야. 알겠지? 슬퍼할 것도 없고 나이 들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나중에 민경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엄마를 만날 수 있어. 알겠지? 그 이모의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혼자가 된 저는 엄마 죽음에 대한 거짓부렁이 같은 이모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모가 손을 잡고 저를 데려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울면 이모도 저를 버릴 것 같았거든요. 이모 집에서 그나마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는 조금씩 웃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모르는 사람들이
이모 집에 있는 저를 찾아왔고 저는 알 수 없는 어른들의 대화를 대충 엿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눈치 보며 살아왔던 저는 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느낌이 왔습니다. 민경아, 너랑 이모는 계속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넌 저기 아저씨 아줌마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거기에 가면 민경이랑 나이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엄청 많을 거야. 거기로 가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아빠도 곧 찾아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모는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이모는 여기서 떠날 수 없어. 이모는 돈도 벌어야 하고 여기에 가족도 있어서 민경이 따라서 갈 수 없는 거야. 거기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놀고 있으면 아빠가 꼭 민경이 데리러 올 거야. 어린 나이에 저였지만 엄마도 아빠도 없는 제가 따라가는 곳은 부모님이 없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 낯선 아줌마와 아저씨를 따라갔고 그날부터 저의 고아 생활이 시작되었죠. 저는 정말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도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식에 엄마 아빠가 와서 꽃 한 송이라도 주는 것을 바랬을 뿐이고 취업하게 되면 부모님과 집에서 조촐하게 케이크에 촛불 하나 켜고 취업을 축하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내 편이 한 명만 있었어도 전 이렇게까지 제가 살아왔던 유년 시절이 슬프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나이가 된 저는 누구보다 당돌하고 악착같이 살아야 이 세상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처럼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도 사 먹고 싶고 예쁘게 화장하고 아름다운 옷도 사 입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게 유일하게 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요일에 저는 교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성경책을 챙겨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저를 반갑게 마주해 주시는 분,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마음으로는 엄마라고 여기는 여사님이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여사님,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 민경아. 오늘 교회 청년부로 누가 새로 온다길래 미리 이것저것 알려줄 겸 일찍 좀 나가려고 나왔다. 아, 누가 새로 온대요? 그래. 안 그래도 청년부 이끌 학생이 너뿐이라서 바쁜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았는데 어엿한 청년 하나 들어온다고 하니 이제 마음이 놓이네. 짙은 까만색 머리에 동그란 안경. 키는 훤칠하지만 나보다 마른 듯한 몸. 치, 저 등치로 청년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야? 그 남자를 본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요, 오늘 처음 오신 거죠? 1층에 가면 학생들 나눠줄 우유 2박스 있어요. 그것 좀 가져와 주시면 돼요. 아, 네. 지금 바로 가져올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활동성도 좋고 성격도 쾌활한 그 남자에게 알게 모르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재훈 씨와 저는 상당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경 씨, 혹시 시간 되면 오늘 밥이라도 함께 먹을래요? 저 일부러 아까 점심 안 먹었는데 애들 챙겨주시느라고 민경 씨도 안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애들 식사 챙기다 보면 점심 못 먹는 건 다반사예요. 근데 밥이요? 하루에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해서 짠순이처럼 돈을 아끼는 저이기에 주변 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밥을 먹자거나 술 한잔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망설이려고 하는 그 찰나. 재훈 씨는 본인이 밥을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집으로 가자고 저를 이끌더라고요. 이렇게 리더십 있는 모습에 저는 양볼이 볼그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르바이트를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되는 날이라 마음 놓고 재훈 씨와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그럼 민경 씨는 집이 어디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아니, 재훈 씨, 하나씩만 물어봐 주세요. 아, 미안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성급했네요.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는 동네는 뚝섬역 쪽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편이에요. 재훈 씨는요? 우린 그렇게 하루 종일도 수다 떨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뒤로도 서로에게 필요한 사이가 될 만큼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알고 지낸 지 3년이 넘었고 재훈이는 저에게 친구가 아닌 이성적인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재훈아 미안해. 나 지금 너무 바쁘고 연애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믿지 못해서 너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 너도 내가 어린 시절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다 알고 있잖아. 정말 미안해. 민경아, 난 네가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한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보다도 네 곁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어. 자신 있어. 앞으로 네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꼭 옆에 있어줄게. 나한테 기회를 한번 줄 수 없겠어? 네 곁에서 오빠이자 친구, 아빠이자 남자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오빠이며 친구, 그리고 아빠 같은 남자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그 말에 저는 흔들렸고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아닌 연인 사이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전 무엇보다도 따뜻한 성심을 가진 재훈이에게 기댈 수 있다는 느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죠. 제일 감사했던 건 저의 어두운 어린 시절을 누군가와 아무렇지 않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민경이는 보육원 생활할 때 가장 행복했을 땐 언제야? 나는 정말 빵을 좋아했어. 근데 어린 시절에는 돈이 없으니까 함부로 빵을 사 먹을 수가 없잖아.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언니 오빠들이 피자빵, 크림빵 할 거 없이 한 상자에 가득 채워서 가져다 주는 거야. 난 세상에서 그날만큼 행복한 날이 없었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였구나. 응, 맞아. 나도 성인이 되면 꼭 아픔이 있는 아이들에게 새 희망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럼 앞으로 나랑 함께 하지 않을래? 지금도 너랑 같이 하고 있잖아. 무슨 말이야, 바보. 아니, 너랑 나랑 같이 결혼해서 평생 함께 남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나랑 결혼하자, 민경아. 한평생 어린 시절, 몇 년 말고는 그 누구도 제 가족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재훈이의 고백은 너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너무 떨리기도 했지만 어쩌면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누군가의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가 더 열심히 벌고 더 행복하게 해줄게, 민경아. 저에게 사람을 믿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고 홀로 서기를 하다 보니 사람을 믿는 게 저에겐 가장 큰 고난이었죠. 그래서 재훈이의 사랑이 저에겐 넘칠 만큼 고마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재훈아, 넌 그렇다고 해도 너희 부모님이 날 좋아해 주실 리가 없어. 뭐라고 말해? 고아라고 커서 보육원에서 자랐고 교회를 다니다가 너를 만났다고 말해? 그 어떤 부모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여자.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민경아. 우리 부모님 그럴 분들 아니셔. 나 믿고 따라가도 돼.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해? 나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 벌써 말했어. 뭐? 부모님께 벌써 너 데려갈 거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막상 갔는데 싫어하실 수 있잖아. 바보야.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너답지 않아. 씩씩하게 같이 해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 우리 부모님이 그럴 분들은 아니야. 사실 나도 아빠가 새아빠야. 재훈이의 발언에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힘든 이야기만 할 줄 알았지 재훈이의 이야기는 들어보려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미안함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건지, 내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내 상처를 보듬어달란 듯이 행동했던 저의 지난 날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재훈이의 아픔도 같이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우리는 재훈이의 부모님을 만나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관계로 교제를 한 지도 몇 년이 흘렀고 이제는 둘만의 평생을 약속하기로 한 사이니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왜 이리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떨리던지 그때마다 제 마음을 다독여준 재훈이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나 너무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 마, 민경아. 엄마 아빠 정말 좋은 분들이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야. 알겠어. 최대한 떨지 않도록 해볼게. 그래도 너무 떨린다. 재훈이의 부모님을 뵈러 갈 시간이 되어 부모님 댁에 도착한 우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민경이라고 합니다. 어서들 들어와요. 반가워요. 재훈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예쁘고 참한 아가씨였네. 감사합니다. 재훈이의 어머님과의 첫 대면. 정말 떨렸지만 생각보다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나마 놓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던 저는 재훈이의 아버님을 뵙는 게 더 큰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첫인사를 드려야 할지도 걱정이었고 모든 게 다 걱정 태산이었습니다. 재훈이 아빠는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요. 오늘따라 퇴근이 좀 늦어서 이거 과일이라도 먼저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재훈이의 부모님 댁은 처음 와보는 거지만 익숙한 느낌이었고 생각보다 편안하게 해주시는 배려에 저 또한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아버지, 이쪽은 제가 말한 민경이에요. 반갑네요, 민경 양.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 에이, 아버지가 민경이를 어디서 봐요. 얼른 손 씻고 오세요. 같이 식사하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요. 떨리는 마음을 잡고 식사를 하려고 앉았고 재훈이의 아버지는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전 속으로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건지 왜 저렇게 계속 쉴 틈 없이 쳐다보시는 건지 알 턱이 없었죠. 아버지, 그래서 저희 둘 우선은 작은 원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집이요, 집. 둘이 살 집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저희가 둘이서 원룸부터 시작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잖아요. 그래. 마음 가는 대로 하려무나. 그때까지는 아버님께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쳐다만 보고 안 좋은 생각에 빠지신 건 줄 알았기 때문에 한없이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시면 어쩌지, 미워하시는 건 아닐지 혼자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민경양,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건 들었는데. 네? 네, 맞아요. 몇 살 때부터 거기서 살았어요? 동네는 어디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들어가서 동네는 강동구 둔촌동이었어요. 내가 괜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 내 질문이 실례였다면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혹시 나무 하나만 부탁해도 되나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무언가 저에게 부탁을 하겠다는 아버님의 말씀에 어머님은 왜 자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느냐고 한마디 하셨지만 아버님의 눈빛을 보니 그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저와의 대화에만 집중하시는 아버님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무언가 궁금한 부분이 많으신가 보다라는 생각만 들었죠. 아버님은 갑자기 지갑을 열어 작은 사진을 한 장 꺼내 보이셨습니다. 작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날의 아버님의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설지 않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도 눈치가 빨랐던 저였지만 지금 이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전혀 알 턱이 없었습니다. 내가 재훈이 친아비가 아니라는 건 먼저 들었을 거라 생각드네요. 혹시 이 사진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이 사진이 왜...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애기 사진은 왜...
사진을 본 저는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영문도 모른 채 아버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께 제 목 뒤를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하셨고 그렇게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기에 저는 어머님과 방에 들어가 제 목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저 제 목 뒤는 작은 푸른 반점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말곤 딱히 특이점이 없었어요. 방에서 나와 고개를 떨군 어머님과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아버님,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어안이 벙벙한 재훈이와 저, 그곳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맞네요. 민경이 목 뒤에 선명한 점자국이 남아있네요. 뭐? 내 딸이 맞다는 건가 그럼?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내 딸이라는 말과 갑자기 우는 아버님의 얼굴에서 선명하게 스쳐 지나가는 젊은 날의 우리 아빠의 찌푸린 얼굴. 전 그때서야 지금 눈앞에 놓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제 아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지금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요. 민경아, 이름도 성도 똑같고 생김새도 또렷해서 혹시나 싶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진짜 이때가 되어서야 찾아서 미안하다. 아버님, 아니, 아빠, 뭐야? 어디 갔었어요? 다시 온다고 했었잖아요. 나 아직도 아빠가 했던 약속 다 기억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빠예요? 그럼 우리 집이 어디였는데요? 집 대문 열고 나오면 있는 큰 가게는 뭐 파는 가게였는지 기억하세요? 아빠는 어릴 적 같이 살았던 집의 맞은편 만두 가게도 알고 계셨고 어린 날에 제가 아빠가 준 동전을 들고 만두 한 개씩 사 먹던 그 장면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이 정도라면 우리 아빠가 틀림없었습니다. 네 엄마 소식 듣고 아빠도 혼자 됐을 너 걱정돼서 수소문을 다해서 찾아봤어. 내가 민경이 널 찾으려던 시점에서 8개월이 지난 일이라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찾을래야 아무도 네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고 서울 그 어디에도 안 뒤져본 곳이 없었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민경아.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이모 집에 맡겨져 있다가 돌아오지 않은 아빠를 뒤로하고 보육원에 갔던 거고 아빠는 다시 돌아와서 그때서야 저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저를 찾지 못하고 몇 년의 허송세월을 보내시다가 지금의 시어머님을 만나 재혼을 하신 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저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행히 재훈이는 시어머님이 아빠와 재혼을 하기 전에 낳아서 데려온 자식이었기에 아빠와도 친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내심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지만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민경양, 우리 걱정은 말아요. 우린 재훈이랑 민경양이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풍파가 와도 보듬어줄 자신이 있으니 앞으로도 걱정 말아요. 어릴 때 못 누린 행복 지금부터 한 가족 돼서 같이 나눠요, 민경양. 펑펑 우는 아빠, 그리고 온화한 표정으로 따뜻한 말만 계속 해주시는 어머님 앞에서 우리도 함께 얼싸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그 집에서 그날 할 수 있었던 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이 시간을 서로 다독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와 나이가 같아 친자식처럼 재훈이를 길러준 아빠에게 전 더 이상 왜 나를 찾지 않았냐는 질문을 할 수 없었고 그저 아빠에게 고마움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다신 나 두고 어디도 떠나면 안 돼? 나 정말 씩씩하게 잘 컸죠. 예쁘게 컸죠. 그래, 민경아. 아빠가 다신 내 딸 두고 아무 데도 안 가마.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아빠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미워한 적 없었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내 앞에 나타나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빠. 누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안에서 전 진짜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은 한마음 한뜻으로 잘 지내고 있고 어머님과 아빠 그리고 재훈이까지 저에겐 이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가족이 있고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보다 더 진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피를 나누지 않아도 지금의 어머님과 재훈이 그리고 우리 아빠는 그 누구보다 저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장 가깝지만 챙기지 못하고 있던 우리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